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동성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라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설명회는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치른 내신이었죠. 1학기 중간고사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됐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이제 전략으로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간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또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말 대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동성고 1학년 중간고사 출제 범위였습니다. 교과서로는 천재박 국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단원들이 범위로 출제가 되었어요. 구체적인 문항 수로는 선택형, 객관식이죠. 객관식이 25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5문항, 총 30문항. 이제 다른 학교보다는 살짝 한 3, 4문제 정도 좀 많을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반적인 난이도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중에서 중상 정도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내신이었기 때문에 실제 난도보다는 체감상 조금 더 어려웠을 수는 있겠습니다. 영역별로도 한번 문항수를 실어봤어요. 문학이 16문항, 화법과 작문이 7문항, 그리고 문법이 7문항. 문학에 조금 이제 더 치우쳤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모든 영역을 이제 살펴봤을 때 엄청 고난도의 킬러 문제는 딱히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자사고 시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졌어요. 영역별로 한번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문학은 각 작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이해했고 표현상 특징을 잘 이제 분석해 갖고 숙지해 갔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항상 이제 중요한 시험입니다. 동성고는.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서 학습활동, 교과서 학습활동이 이제 작품 뒤에 계속 있죠. 근데 그 학습활동에 실린 표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표에 빈칸을 빵빵빵 뚫어 놓고 채우는 그런 이제 모범 답안으로 그걸 채워야 되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말고사 앞으로 계속 있을 동성고 시험을 대비하려면 항상 학습 활동을 계속 이제 반복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서술형으로도 써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좀 주의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설에서 항상 어휘 문제들이 나와요. 학교마다 동성고만 그런 게 아니고 소설 작품이 범위로 출제가 되면은 소설 속의 단어들의 뜻풀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다른 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학교에서 어휘 문제를 출제한다. 그럼 답이 어휘를 다 잘 보고만 갔다면 답이 보여요. 아예 그냥 뜬금없는 뜻풀이를 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던 뜻과는 정반대의 뜻을 실어 놓는다든지 그럼 이제 어휘를 잘 봤다면 다른 학교 학생들은 이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근데 동성고는 조금 특이해요. 이 뜻풀이를 거의 그대로 갖다 싣는데 잘 나가다가 이제 중간이나 뒤에서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꿉니다. 그럼 학생들이 대충 보고 이 단어 이 뜻 맞지?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은근히 어휘 문제가 그래서 오답률이 꽤나 높을 수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2번 어휘 문제예요. 자, 이번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이제 어휘였고요. 이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었는데 이 디귿의 단어가 진휴라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진휴라다의 원래 뜻은 이거였어요.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다. 근데 이게 실제 선지로는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그대로 뭔가 들어갔습니다.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도와주다가 아니라 많아졌다로 지금 살짝 비튼 거 보이시죠? 근데 학생들이 이걸 대충 보고 앞부분만 보고 그래 이 뜻 맞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 다른 답을 또 억지로 고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고는 특이하게 이제 어휘 문제에서 정말 이 선지의 뜻풀이를 꼼꼼히 봐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뜻풀이를 거의 그대로 실어 놓고 단어 하나를
채무라고 이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채무를 채권으로 바꿔서 또 출제가 됐어요. 학생들이 채무랑 채권의 뜻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꽤나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좀 주의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문법도 만일 이제 개념 이해 그리고 반복 연습 적용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다면 무난하게 평이하게 풀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개념이 좀 까다로울 수 있죠, 문법은. 그래서 이제 개념 숙지가 제대로 안 됐더라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고, 문법이 이제 뒤에 이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아직 숙지가 덜 된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영역입니다. 또 문법에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나와요. 모두 고르시오가 뭐 2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앞으로도 문학에서도 나올 수 있고 뭐 어떤 영역에서도 계속 전통적으로 동상고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모두 고르시오가 답이 이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친절한 학교는 몇 개를 골라야 되는지 알려주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동상고는 불친절합니다. 몇 개인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럼 이제 답이 2개가 될 수도 3개가 될 수도 심지어 4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극악무도하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답 하나를 고를 때보다 훨씬 어렵죠. 왜냐면 찍기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보다 확실한 내용 이해, 철저한 내용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학생들이 꼼꼼하게 이제 학습을 해갔다면은 무난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야 할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말에도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될 겁니다. 문학도 문법도 계속 이제 남은 단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문법이 중간고사 문법 단원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제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 아까 말했듯이 자사고 시절보다 난이도가 쉬워졌죠. 근데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해서 마냥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에서 중상 정도예요.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는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는데, 해도 방심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만큼 실수를 했을 때 등급이 훅 떨어져 내려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훨씬 이거를 또 철저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고등급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를 또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실전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 풀었다고 그냥 땡 하지 말고 한 번, 2번 계속 반복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서술형은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잘 지키고 또 모범 답안이 나오는 걸 보면 이 키워드, 이 단어를 반드시 넣어야 온전한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서술형이 많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냥 OX 여부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와서 직접 한번 문장을 써봐라 하면 학생들이 당황해요. 객관식보다 훨씬 어떻게 써야 하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의 이제 대비 방법은 계속해서 이제 내신 대비 기간 동안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이 계속 필요하겠죠. 이제 매주 이런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또 동상고 기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매년 빈출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계속 그 작품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비슷하게 뭐 말만 바꿔서 뭐 똑같이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학교보다 훨씬 중요한 게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건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온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출제자의 의도라든지 뭐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혼자서는 좀 판단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국어 전문가인 저의 도움으로 같이 분석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기말 대비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내신 대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교재 내신 박살 분석 노트가 있어요.
이 분석 노트 각조가 아주 꼼꼼히 달렸습니다. 그걸로 범위,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본문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동성반 학생들의 모든 학교 필기를 다 취합을 합니다. 한 명한테 이제 그냥 좀 똑똑똘똘하고 성실한 한 명한테만 몰아주는 게 아니라 반 학생들 전부의 필기를 제가 가져오라고 강요를 해요. 이제 학생들이 그러려면은 학교에서 졸지 않고 열심히 이제 선생님 말씀 필기를 받아 적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취합하는 장점은 이 학생이 깜빡 졸거나 뭐 해가지고 빼먹은 필기를 이 학생은 또 할 수도 있고, 또 한 학년에 선생님이 뭐 두세 분씩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반에 이 학생의 필기는 어떻고, 또 이 선생님은 뭘 강조하고 있고, 둘의 차이점, 혹은 두세 분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가 보여요. 제가 취합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예상 출제 내용을 딱 정리하고 요약을 해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나눠줍니다. 세 번째로는 매주 암기 테스트를 또 봐요. 이제 오늘 이 작품을 수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그 시간에 그 작품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하는 건데, 특징이 또 100%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관식 없습니다. 객관식 어때요? 찍을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럴 순 없고, 이제 뭐 키워드로 주관식을 넣는 문제도 있고, 이제 아까 서술형 대비 연습을 제가 계속 해야 된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런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온전한 문장으로 써보는 이제 테스트 문항들도 많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반복하고 제 시험 보고 하는 게 실전에서 다 기억에 실제로 남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오늘 통과를 못했으면 오늘 남기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똑같은 걸 또 보는 작업까지 저는 합니다. 계속 쌓여서 이게 장기 기억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제 남기니까 통과를 못하면 남기 싫어서라도 이제 좀 빡세게 공부를 해오는 편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동성고 이제 기출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출 문제 몇 개년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개년에 대한 이제 기출을 이제 학생들한테 알아서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풀도록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이 아직 그런 걸 이제 파악하는 눈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전문가인 저와 함께 이제 어떤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학교 선생님의 의도는 뭘까, 이런 거를 다 이제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출 분석도 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외부 지문. 근데 이제 동성고가 올해는 외부 지문이 이제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 때는 안 나왔는데 얼마든지 계속 선지에 나올 수 있거든요. 본문이 아니라 이제 선지 중에서 이 본문의 표현상 특징과 공통적인 표현이 쓰인 구절을 골라라 했을 때 그 구절이 계속 다른 시의 구절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오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외부 지문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제가 낯선 작품을 보는 능력을 또 길러주는 수업을 합니다. 자, 또 저의 이제 예상 문제집, 문제집에는 이제 다양한 유형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이 이제 많이 수록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또 과제로도 풀리고 같이 풀기도 하고요. 만일 교재 하나를 다 풀었다, 이제 계속 또 무한대로 제공 가능하다는 점. 클리닉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학생들이 따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다 하면은 제가 이제 그 학생과 클리닉 시간을 잡아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피드백하는 시간 계속 이제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자산이죠. 직전 서브노트. 거의 여기서 특히 이제 동성고는 거의 뭐 90% 이상이 여기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이 서브노트지 노트가 아니라 프린트 몇 장 정도로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시험 5분 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린트로 제가 추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아주 보물이죠.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이것만 달달 이제 물론 이제 기계식 암기는 아닙니다. 기계식 암기가 아니라 애초에 이제 철저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까지 하면은 거의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나눠주는 서브노트까지 저의 커리큘럼이고요.
이거는 저의 교재입니다. 이제 내신 박살 분석 노트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합니다. 각주 이제 꼼꼼히 달린 걸로 철저하게 내용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예상 문제집인데 내신 만점 두드리기 해서 내만두 만두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 풀 수 있도록 이 교재를 다 풀어도 끝이 아니라 계속 다양한 문제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매주 보는 암기 테스트예요. 이 빨간 글씨들이 학생들이 써야 하는 모범 답안인데 뭐 키워드도 있고 이런 이제 뭐 문장 단위의 그런 모범 답안들도 있죠. 이거를 자꾸 학생들이 제 시험 보고 아까 말했듯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다 기억에 쌓여서 잘 풀 수 있게 이거 덕분에 잘 풀 수 있다고 했던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름 앞에 척척 박사라 이름 앞에 척척 붙이면 척척 박사잖아요. 그래서 정상고 국어는 언제나 옆에 척척 박사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라면 저만 믿고 따라 오신다면 얼마든지 고득점 1등급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